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7월 21일 월요일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이라기보다는 오늘 올라간 섹터 혹은 올라간 테마에 중요하게 좀 눈여겨볼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테마로 올라온 건 2차전지 전기차 리튬이고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철강 일반하고 철강 중소형들, 그리고 석유화학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차전지 전기차 리튬 태양광 에너지까지 들어갑니다. 사실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잘랐고요. 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감산하기로 했어요. 왜요? 네,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 과잉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감산이 추진되고 리튬 현물가는 또 반등을 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감산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감산하는데 또 원인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한 테마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리튬 버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것들이 유일 에너테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첨보나 LG화학이나 SDI, OCI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첨보도 상당히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여기 다뤄보실 때요, 리튬 버스나 하이드로 리튬이나 유일 에너지나 첨보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적자폭이 너무 커요. 이런 회사들 이 적자폭이 크다 보면 주가는 올랐지만 적자폭이 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새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희석시키는 그 행위를 경영상의 어떤 결정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일단 수익을 계속 보는 회사는 유상증자 같은 것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저기 한화에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흑자를 보는 업체지만, 예, 많은 양의 대량의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기자재 쪽은 7월 선박 수출이 급증하고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현대 마린엔진 이런 종목들의 테마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선기자재에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점 뭐예요? 대부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물론 이제 앞으로도 한 두세 배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에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만약에 지금 두 배 올라간다고 칩시다. 지금 대부분의 선박 관련,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3배 이상 올랐는데, 거기에서 다시 두 배를 간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되게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의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국내 반덤핑 수혜, 그리고 업황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주요 종목들이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 같은 업체들, 그리고 중소형주인 금강철강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석유화학은 사실 계속해서 테마들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업황이 좋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 항상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물량 공세에 밀리고 있는 데다가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어디로부터 주로 석유를 공급받죠? 중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디로부터 받았죠? 러시아로부터 받았죠.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싸게. 국제시세에 한 10% 정도 할인을 해서 항상 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라는 문제가 생겼죠. 중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 이수화학이나 대한유화 같은 이런 업체들 최근에 성적들이 다 적자예요. 작년 2024년 특히 거의 대부분 적자입니다.
몇몇 개 빼놓고. 예. 몇몇 개를 빼놓고 대부분 적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영상 콘텐츠는 넷플릭스 실적 호재하고 K-팝 데모넌터스 장기 흥행 때문에 올라가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K-팝 데모넌터스는요,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K-팝 스타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업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소니픽처스에서 만들었고 배급은 어디서 했어요? 넷플릭스로 배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더 팔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마 네트워크스, 스튜디오 미르, 뉴, 덱스터, 스튜디오 드래곤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여기가 영상 콘텐츠 업체가 최근에 장기 적자예요. 장기 적자입니다. 사실상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조금 기간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는. 물론 단기간에 얘네들이 무슨 상폐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수익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자의 유혹에 혹은 부채 증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수익을 못 내면서 재무가 좋을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들 알로코, UST, 신흥, SEC, KG케미컬, 나라 M&D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전부 다 2차 전지, 리튬 이런 것들에 전기차 이런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전기차, 2차 전지, 리튬 요 세 개의 테마들은 종목들이 서로 많이 겹쳐요. 이쪽 2개에 속하거나 반대쪽 2개에 속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테마들이 몇 개 있죠. 예, 그쪽 테마들도 제가 언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 그쪽도 구조화해서 산업 구조를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대충 파악해 두시면 어떤 식으로 테마가 움직일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알로코 봅시다. 첫 번째 알로코를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서부터 봅시다. 알로코는요, 주봉부터 좀 볼게요. 네, 주봉부터 좀 볼게요.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어디예요? 네, 코로나.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나서 한참 올라갔었죠.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얼마를 찍었냐면 1,000원 찍었죠. 그 다음에 1,500원 선까지 올려서 거의 2,000원 선까지 갔었어요. 1,700원 선이 한번 바닥을 치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6,000원 선까지 갔었어요. 한 3배 갔었죠. 그렇죠? 3배 이상. 거의 가격으로 보게 되면 3배, 2배 반 정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급하게 올라간 다음에 거래량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2,000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으나 1,800원이나 2,000원이나 그죠? 여기 1,800원, 여기 2,000원이니까 2,000원 대충 봅시다. 2,000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어디 가 있냐면 2,400원에 가 있어요. 그죠? 거래량은 사실 바닥에서 오를 때 약간 발생은 했습니다. 물론 이때처럼 막 미친 듯이 이때는 얼마냐 하면 15만 K잖아요. 1억 5천만 주씩 거래됐었어요. 1억 5천만 주. 유통비율이 53%의 주식수가 대략 9,600만, 4,900만 주 정도 되네요. 그죠? 4,900만 주 정도 돼요. 유통비율 53%니까 5천만 주 된다고 칩시다. 9,600만 주. 5천만 주니까 여기는 막 3회전하고, 그죠? 주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이 주에는 어때요? 4회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미친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래량이 나오다가 지금 살짝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약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신호가 어느 정도 왔고 바닥을 짚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전고점 근처에 와 있잖아요. 이거 일봉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서 일봉 봅시다. 일봉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자, 알로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죠. 여기 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디에 와 있냐면 2,410원에 와 있어요. 2,400원대를 지금 못 뚫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상단에. 상단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뚫으려고 지금 딱 여기 와 있어요. 그죠?
다음에 걸린다면 어디 갈까요? 여기잖아. 그죠? 2,600원 선 정도 되겠네요. 2,600원 선에 지금 정오점들이 3개나 붙어 있죠. 상당히 강력한 저기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항선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크게 저항선이 없고 저항선이 있다라고 하면 한 2,750원대에 전 저점이 있잖아요. 그죠? 2,750원대 전 저점이 있으니까 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지가 곧 저항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는 크게 없이 쭉 올라가서 3,500원 선. 그 다음에 4,000원 선이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2,400원 선에도 빽빽하게 위로 저항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바닥을 다시 다지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여기서 한 1,900원대에서 2,400원까지 2,500원 선, 2,600원 선 정도까지 올렸다가 지금 조정받고 약간의 뭐 이걸 고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고가 놀이가 아니라 약간의 작은 박스권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얘가 하방 이탈할지 상향 이탈할지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박스권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새롭게 어떤 큰 거래량이 유입되지 않는 한은 이 정도의 저기를 유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쪽이나 아니면 리튬 쪽에서 테마가 발생해서 얘가 쫓아간다면 거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적어도 큰 저기는 없을 거예요. 지금 2,400원인데 싸게 서 부셔야 2,250원이에요. 박스권 하단이. 박스권 상단은 2,500원이고요. 2,250원에서 10% 차이잖아요. 이거. 그죠? 10% 싸게 사시고 아니면 여기서 바닥에 부딪히고 와서 10% 정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박스권에서. 그죠? 그리고 박스권에서 빠진다고 해도 거의 2,000원대 정도 근처에서 얼음에서 지지선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지선이 거의 몇 번이나 찍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누군가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요 2,000원대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50원에 접근하시면 그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 요 2,250원, 2,500원 사이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들어가시는 걸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여러 번의 다량의 그 매수선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매수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요거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생긴 거니까 여기에 이제 최초의 바닥을 찍고 나타난 매수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점들이 조금 부족해요. 바닥을 끼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요거는 좋은 테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UST 한번 봅시다. UST도 역시 제가 보는 회사들은 거의 PBR이 0.5 근처예요. 심한 경우 0.3짜리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요거는 2차전지 쪽이긴 한데 뭐 소재 쪽이기는 해요. 소재 쪽이긴 한데 강철 쪽이고 아까 보셨던 내용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죠? 일봉 보시니까 주봉 먼저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역시 되게 비슷하네요. 그죠? 코로나를 때 바닥을 찍었지만 그 다음에 한 얼마나 올라갔냐 하면 2,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3배 정도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자, 이 과정이 뭐랑 비슷하냐 하면 좀 전에 보셨던 주봉 그대로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알루코와 거의 동일해요.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뭐 그 테마에 따라서 약간 움직이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가 이렇게 살짝 저기를 타서 그 약간 추세를 타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뭐 만났어요? 241선 만났죠. 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41선이 끌어당겨지고 요게 지금 어느 정도 추세만 조금 지속이 돼주면 어떻게 돼요? 요게 정배열 초입이 돼요. 정배열 초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까지 가격은 어떻게 됐었냐면 거의 뭐 21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뭐 21선은 선 혹은 241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두 번 정도 241선을 터치하려는 의도가 보였죠. 역시 저항선과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지지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2,100원에 와 있는데요. 1,800원 선에 지지선이 있어요. 그죠? 지지선이 있어요. 1,800원 선에 지지선이 있고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앞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들은 일단은 저기가 한번 있을 거예요. 2,000원 선 지금 2,000원에 와 있잖아요. 2,500원까지는 아니고 여기 선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있을 때는 여기죠. 2,500원. 그리고 나서 3,000원. 그죠? 그리고 나서 4,000원. 되게 간단하네요. 그죠? 간단한 형태로 저항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 여기 4,000원 선이 되게 여러 개 걸려 있죠. 그리고 뭐 4,500원 선에 간단하게 하나 정도 더 만들어질 거고요. 그 위에는 뭐 계속 있으니까. 그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항선은 이 정도일 거고 일봉 한번 봅시다. 일봉은 역시 1777원이네요. 여기가 되게 웃기게도 한 1700원, 1800원 정도의 바닥이 만들어졌다. 어느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빠르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보면 그죠? 지금 2,000원 선에서 2,000원 선을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연적으로 241선이 끌어당겨서 지금 만났어요. 만났죠. 야, 241선하고 차트가 만났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부터 요 차트가 적어도 보합 내지 약간의 상향성이라도 띄게 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배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정배열이 일어나요. 이제부터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이게 모양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만든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매집선으로 매집으로 의심되는 물량이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잠잠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딱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조정받고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주식이고요. 498원. 498원. 작은 주식일수록 어때요? 움직임이 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SD였어요. USD였어요. USD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신흥 SEC라는 종목입니다. 신흥 SEC라는 종목이고 역시 그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얘는 근데 의외로 어디에 저기가 없냐 하면 2020 이거 한번 볼게요. 주봉 먼저 봅시다. 주봉 여기 뭐 항상 다 있죠. 얘도 똑같아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자, 그죠? 이전에 보셨던 거랑 비슷해요. 바닥이 얼마냐 하면 3,000원이었어. 3,800원이었네. 3,800원에서 어디까지 갔었어요? 1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구불구불구불 한 번 더 튀고 지금 쭉 내려와 있어요. 이 회사 역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단기 순이익도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PER도 좋아요. 10 정도니까. 그죠? 근데 왜 아무도 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안정적이에요. 왜요? 코로나 때랑 같은 가격이 와 있어요. 코로나 때랑 좀 더 확장해 볼게요. 물론 코로나 전에 저기가 있지만 얘가 상장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코로나 맞고 다시 올라갔다가 18,000원까지 갔었다 그랬죠. 한 4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떨어져서 지금 바닥에 와 있는데 이 점이 지금 어디예요? 바닥이에요.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코로나 때 딱 그 점이에요. 그래서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고 아주 예쁘게 뭘 만들고 있어요? 쌍바닥 만들고 있잖아요. 주봉상에서 보이시죠? 바닥선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주봉으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주봉 다시 돌려놓고
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뭘 만날까요? 네, 저항선들 만나겠죠. 지금도 역시 240선 아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기다리시긴 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241선이 의외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선하고 만나는 점까지 해서 얘가 높이를 좀 높여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도 돼요. 왜요? 예, 4,000원 선부터 6,000원 선까지 거리가 제법 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린다고 해도 사실상 되게 많이 올라가고 올라갈 자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4,100원 여기 보시면 5,000원, 4,400원이네요. 여기 4,500원 선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4,500원, 5,000원, 그리고 여기는 없네요, 별로.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면 한 7,000원 선 정도의 전 저점들이 쭉 대기하고 있어요. 7,000원, 500원 되겠네요. 7,500원 선의 전 저점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는 크게 올라가는 정도니까, 지금 4,000원에서 적어도 이 정도 되면 2배 이상, 2배 반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 만원대예요, 여기가. 그렇죠? 12,000원에서 이 정도까지 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조밀하게 또 저항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4,500원이고 5,000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자, 무슨 종목이라고요? 신흥 SEC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여기에서 일봉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데, 아직 240분선 충분히 끌어올려지지 못해서 지금 조금 대기하시되, 지금 막 뭐가 발생했어요?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살짝 고개를 들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뭐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신호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얘는 좀 기다려 주시라. 일단 바닥은 만든 것 같아요. 바닥은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나서 사실상 기간 조정을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좀 장기간을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기다려 보시라 라고 합니다. 신호가 안 나타난 건 아니에요. 여기 거래량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발생했던 거래량은 여러분 고려하지 마세요. 여기서 발생했던 거래량은 단기간에 여기서 올려서 한 번 더 털기 위한 거래량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종목 KG케미칼 봅시다. KG그룹 종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KG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성적들이 최근에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KG 같은 경우 원래 뭔지 아시죠? 경기 비료였어요. 경기 비료. 경기 화학이었나 경기 비료. 하여튼 비료 회사입니다. 되게 오래된 회사고요. 그래서 그 비료 회사를 통해서 계속 확장하고, 최근에는 금융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사들였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사들이고, 뭐 KG 모터스, 대표적인 KG 모빌리티죠. KG 모빌리티를 사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KG 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머니 회사 같은 회사일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기업 저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업의 역사라는 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KG케미칼 지금 이런 상황인데, KG케미칼도 역시 지금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쪽으로 되게 많이 그 저기를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역시 바닥을 어느 정도 3,500원 선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500원 선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주봉 한번 봅시다. 얘도 주봉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나 보네요. 얘는 근데 또 나왔으니까 또 설명드리는 거죠. 보시게 되면 3,500원 선에 저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3,500원 선에 바닥이 만들어져 있고, 4,000원 선에서 지금 뚫고 4,000 그죠? 4,800원 선까지 올라가 있죠. 거의 5,000원대 가 있어요. 5,000원대 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 저점들이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쯤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그걸 뚫고 이렇게 쑥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가격을 높여간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 테스트에 가까워요.
물론 여기서부터 바로 거래량 터지면 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종목이나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얘가 아마도 여기 선, 그러니까 4,000원 선까지 한 번의 조정 정도는 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4,000원 선까지 한번 조정하고 갈 수 있다. 맨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3,500원 선까지 갈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4,000원 선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4,000원 선도 특히 요쯤에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다 여기서 몰리면서 지금 사실은 정배열 초입 시작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특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봉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일봉 봅시다. 일봉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살짝 꺾여 있잖아요. 조정 시작됐어요. 4,000원 선이고 4,000원 선까지 조정될 것 같고, 여기가 5,000원 선이었잖아. 5,000원 딱 찍고 조정,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큰 거래량이 발생했던 어떤 저항점들이요, 최초의 이쯤에서나 발생해요. 8,000원대까지 8,000원대까지 크게 저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5,000원대잖아요, 그죠? 5,000원대에서 여기를 조정을 받고 튀어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뭐가 없어요? 사실상 저항선이 없어요. 8,000원대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어떤 저기가 될 수 있죠. 그 대신에 아직까지 그 거래량이 많지 않다. 거래량이 뭐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올려가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크지가 않다. 이거 150만 주예요. 150만 주야. 주식은 얘는 6,800만 주 중에서 유통비율이 47%니까 3,000만 주 정도 되잖아요. 이거 5%예요, 5%.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걸 모으면 뭐 그쵸? 많은 양이 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팔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올라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KG케미칼 좋네요. 좋고요. 바닥에서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요거 살짝 조정받을 때 딱 들어가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났다 줄었다 했지만 예전에 막 1,000억대 이하의 수익에서 지금 최근에는 3,000억 이상의 수익들을 계속 놀리고 있어요. 되게 좋은 회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라MND라고 해서 LG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LG전자의 금형사업부가 분사한 회사라고 되어 있죠. 자, 수익은 계속 납니다. 그죠? 수익은 계속 나요. 여러분들 저기를 보시면 돼요. 뭐 기업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죠? 영업이익도 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일정 수준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PER 14, 그리고 PBR 0.5.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이거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매년 수익 나고 있죠. 그리고 PBR 0.5, PER은 10, 14, 10에서 8, 10, 14 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아마 조금 더 PER이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3,500원 선의 바닥, 그죠? 3,000원 바닥 지켰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에 와 있어요? 4,000원에 딱 와 있죠. 그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바닥은 3,500과 4,000 사이 어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는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가격 조정을 좀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000원 언저리 지금 와 있고 3,750원 정도의 바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두 번 정도 크게 올리면서, 크게 올렸다고 해봐야 3,5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린 거니까 50% 올리고요. 맞고 떨어져요. 다시 50% 맞고 떨어져요. 50% 맞고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시게 되면 여기가 5,000원대죠. 5,000원대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지금 약간의 박스권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극복하고 241선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5,000원 선에 아마도 강력한 저항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왜? 여기 이미 거래량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물량 해소하고 그 뭐죠? 본전아웃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해소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또 하나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6,000원에 6,000원에 엄청 많이 물렸겠죠. 여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들에서 저기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선들을 극복하고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상당히 강력한 거래량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모이고 있으니까 좀 관망하십시오. 근데 장기적으로 관망하셔도 좋은 게 좋은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안정도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3개월 뭐 어땠다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좌우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내일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